자,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핫이슈 분석 부분들을 하나 진행할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진행했던 비트코인, 아직도 열풍 부분들이 식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열풍 부분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 그 진행되는 형태가 다양한 방향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어떤 이 스타트가 좀 시작이 좀 됐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그 튤립 열풍 부분들이 있었고, 네덜란드 쪽에, 그다음 미시시피 관련된 부분도 네덜란드 유럽 쪽에서 예전에 열풍 부분들이 있었죠. IT 버블이라든지 이러한 열풍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현상 부분들을 만들었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장점 단점 부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장점 단점 부분이 나왔는데, 제2의 비트코인, 우리가 오늘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럴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1월달 되면 이제 우리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벤처 모험 자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세부 내용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시장에서 약간 화제가 되고 있는 일부에서, 특히 벤처 캐피탈 쪽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전환 우선주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넵툰이라든지 카카오 부분들을 우리가 3분기에 얘기를 드리면서 블루홀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블루홀 가치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장외에서 어떤 급등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로 주가가 W상 반등 부분들을 일으켰던, 하나의 파동을 일으켰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 회사도 역시 이 전환 우선주를 한 게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일부 돼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부분들을 한번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이 전환 우선주가 RCPS라고 합니다.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보다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서 투자 비중이 거의 한 50% 이상 가까운 증가 부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전환 우선주가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이 있어요. 상환권이 있거나 아니면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어요. 전환권. 우리 12도 보면 나중에 12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회사가 잘못돼 가지고 뭐 청산이라든지 뭐 인수합병 부분들을 됐을 때 이 매각 대금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조금 더 유리한 우선권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주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 베네핏이 그 투자자한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우선 먼저 상환을 기간 지난 다음에 상환을 해주던가, 아니면 보통주로 전환해 주던가, 아니면 매각이라든 인수 부분 진행될 때 좀 더 유리한 조건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투자 부분들, 벤처 캐피탈 쪽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많이 이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 쪽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상위 90%가 이 우선주 중심의 투자 부분들을 좀 진행해요. 그래서 벤처 입장에서 이 RCPS를 볼 때하고, 그 다음 벤처 캐피탈 쪽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약간 관점 부분들이 좀 틀리겠죠. 벤처 입장에서는 초기 자본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캐피탈에도 손을 벌리는 거고, 근데 벤처 캐피탈은 이 투자를 했을 때 회수가 일단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걸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양쪽 다 제2의 비트코인 부분들이 되는 케이스로 하나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 부분들이 나오는지,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비하면 뭐 큰 상승률 부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의 사례 부분, 예전에 우리가 IT 버블 부분들을 보셨던 분들은
자금이 많았을 때, 유동성 부분들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이 유동성이 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방향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나올까를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벤처 입장에서는 이 우선주가 다양한 조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A라는 투자 회사한테 이 대량의 자금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이 RCP 전환 우선주의 권한 부분들을 주면 그 다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먼저 선행하는 조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한편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상위 우선주, 미국 상위 90%가 이걸로 투자 부분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에서 대량의 다량의 작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투자의 활성화 부분들이 진행될 때 상당히 유용한 수단 부분들이 좀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 매각될 경우에도 상당히 기존 조건보다는 우선권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도날 경우는 100% 손실 부분도 되긴 합니다만은 회사가 이 회사가 한 1000억 정도 가치, 10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분 한 20%를 20억 주고 확보를 했는데 향후 성장 부분도 1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지분 20% 투자, 20억 원을 투자를 했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성장 못 해가지고 한 25억 정도에 매각되면 투자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한 4억 정도 일부 우리가 비중도로 따진다 하면 4억 정도 회수한데 이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선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어요. 창업자한테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지만 대규모 투자 자금 부분을 위해 근거 부분들을 좀 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이런 투자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나라고 지금 보니까 야놀자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숙박업계 쪽에서 상당히 센세이션하게 A&B처럼 이제 공유경제 부분들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내용부가 있는데 야놀자가 최근 한 200억 정도 투자를 일단 이런 우선주 조건 부분들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에서 은행권 쪽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우리가 그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3조, 4조, 8조의 어떤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죠. 미래에셋증권이 8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주 유상증자의 선택 부분들을 했던 것처럼 메리츠 종금증권이 이 3조의 반열 부분, 초대형 IB 부분들을 할 수 있는 3조의 반열 들어가기 위해서 7,400억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7,400억 정도의 이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3조 원 정도로 점프를 했어요. 큰 자금이 들어올 때 유용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서 벤처 캐피탈에서 여기에 요구하는 사항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는데 그 내용들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지 어디 쪽으로 좀 더 어드밴티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제2의 벤처 캐피탈 열풍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오늘 하나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용의 지금 위원장, 그 다음에 블루홀,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그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넵튠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점프가 좀 됐었고 2018년도에 아마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장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게임주들의 그 IPO가 내년에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전에는 시장에서 멀티플 자체가 상당히 낮게 받았었는데 이 멀티플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계기가 지금 블루홀 서비스가 지금 2007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정도 해서 한 14년 정도까지 해서 한 500억 정도가 투자가 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도 보면 캐피탈 업체 쪽에서 제 기억으로 300억인가 500억 정도 아마 투자가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 회사들. 근데 이 블루홀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8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한 50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 회사들 기본 한 70배에서 한 80배 정도, 물론 이제 상장 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상장으로 대략적인 가격 부분들을 유추했을 때, 비상장 가격으로 추정했을 때 지금 한 70배에서 한 80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장외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08년도에 처음에 이제 투자 부분들을 받았을 때 미국계 벤처캐피탈 업체 쪽에 주당 10,000원에 전환상환 우선주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80억 정도. 그 다음에 8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추가적으로 뭐 한 4억 원치 해서 총 한 85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주당 10,000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당 10,000원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2009년도에도 역시 한 170억 정도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때는 주당 15,000원이었어요. 주당 15,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11년도에 15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전환사채. 그때는 주당 가격이 3만원이었어요. 처음에 만원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가격이 3만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도 한 150억 정도 했는데 그때는 한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해서 초기에 투자했던 분은 지금 처음에 보시면 2번 정도 해서 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부분들을 발행했는데 처음에는 만원, 15,000원, 그 다음에 3만원 정도. 지금 장외에서는 70에서 80만원. 그래서 2009년도에 그때 발행했던 자금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만원이고 그 다음 2011년도에 발행했던 금액은 3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70에서 80만원이죠. 시장 외에서 이거 상장 전인데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 만원에서 지금 70에서 80배 정도의 그 수익 부분들이 좀 나오죠. 물론 이렇게 성공을 할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비트코인 열풍 부분들과 한번 우리가 비교 분석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비트코인 열풍 부분들이 막 하니까 나중에 좋다더라 해가지고 작년 올해 지금 너도 나도 다 지금 하고 있죠. 대학생들 지금 이 시세 보느라고 거의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루머까지 들리던데 소리까지 들리는데 아무튼 이런 쪽에 돈이 된다더라 하니까 나중에 다 벌떼같이 달라들죠. 먼저 들어가신 분하고 나중에 들어가면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실적이 좋다더라 하니까 이미 주가는 다 레벨업 부분들 극점 찍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 그만합시다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더 올라가더라도 그 남의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더 갈 거라고 하고 뭐가 더 좋으니까 그 비전 부분들 시장에 나와 있는 비전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 배팅을 하다 보면 좀 고생 부분들을 좀 하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벤처 활성화라는 모험 자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퀘스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게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 정책으로 지금 대로가 지금 열어주고 있다 그랬죠. 도로를 넓히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제 부분들을 완화해서 물동량 자체가 서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 채널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죠.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장외시장, 그 다음에 이 장외시장 부분들 플랫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는 주가 부분들 보시면 코스닥 활성화 부분들 반대로 대주주 요건 부분들을 강화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한 4조 원 이상 정도 자금들이 좀 나왔죠. 4조 원 정도의 작은 부분들이 나왔을 때의 변동성 부분들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가. 시장에서 지금 뭔가 떠나고 있죠.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부분도 좀 있고 아니면 그걸 현금 부분들을 마련해 가지고 횡보를 하겠죠. 남들이 그게 다 좋다는 부분에 늦게 배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끝차 부분들을 좀 탈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만약에 마침 이게 블루홀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라는 이런 부분들, 물론 시장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부분들은 나왔습니다. 아직 오픈이 된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 뭡니까? 아직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먼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분석 부분들을 더 깊게 하셔가지고 뭘 준비하고 사업계획서 부분들 이미 좀 세워놨겠죠. 그래서 이 블루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만원대 투자하셨던 분은 이제 70에서 80배 정도 나중에 이제 상장됐을 때 우리가 아는 투자자분들의 성향 부분들 뭡니까? 공모가를 얼마나 받아서 얼마의 수익 냈다.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죠.
신규 상장주에서 게임주들의 주가 멀티플 자체를 지금은 그렇게 많이 주질 않고 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게임주도 IPO 막 연기했던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멀티플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에서 뭔가 된다더라 하면 이 멀티플 자체가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왜? 기대치 부분도 올라가니까. 여기에 이제 블루홀이 벤처 캐피탈 업체의 어떤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한 10년, 5년 투자에 따라서 기본 30배에서 80배까지의 수익률 부분들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로 인한 다양한 규제 부분들이라든지, 만약에 여기서 상장 부분들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더 멀티플 부분들이 올라간다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거기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전환 우선주 부분들을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12를 발행해가지고 보통주로 전환을 하면서 이 회사들이 60에서 한 80%, 50%, 거의 한 70% 전후의 수익률 부분들을 좀 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중소 벤처만 하는 게 아니라 메리츠 현금증권이나 대기업도 이런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죠. 그래서 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 부분들에서 이런 베네핏 부분들, 왜 대량의 작은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유통 자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투자를 할까 말까 하고 투자 자체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물동량 자체가 많아야지 벤처도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하고, 벤처 캐피탈도 투자한 자금이 만약에 IPO라든지 그 다음에 꼭 전환 우선주, 그 다음에 그 전에 매각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꼭 IPO가 아니더라도 매각 관련된 부분들로 투자금을 회수를 한다 하면 그게 다양하게 회수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사이클 부분을 만들어진다 하면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지금 어차피 모험 자본이라든지 시중에 이 자금의 어떤 모이는 물량 자체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부분들에서 이게 아웃풋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전환 우선주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데 벤처 캐피탈에서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상한권도 가지고 있고 전환권도 가지고 있고 우선권. 예를 들자면 우선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요. 상한권은 투자 일정 기간 내에 투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전환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권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벤처 입장에서는 뭐 장단점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은 뭡니까? 자금이 벤처 입장에서도 보면 자금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창업 부분들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고르게 들어와서 하나의 산업군 자체가 커진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창업을 해가지고 100개가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하나 두 개만 잘 성공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 기업 부분들로 올라간다 하면 그 먹거리 자체는 한 단계 점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음성인식 관련된 부분도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우선주 관련된 부분, 전환 우선주, 우리가 벤처 활성화의 내용 자체가 이제 1월달 조만간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하나 있다라는 것은 좀 알아두시고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블루홀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저건 어떻게 보면 중대박이죠. 아직 상장 전인데 70에서 80배 정도의 장외 시장에서 형성돼 가지고 그 금액 부분들이 지금 조단위예요. 조단위. 조단위 부분들로 지금 그 금액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뭡니까? 비트코인이 잘 된다는 하는 비전 부분들 제시하면 그때부터 자금들이 쏠리죠. 물론 이렇게 신규 상장이라든지 IPO를 통해서 잘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여러.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장외라든지 코넥스라는 여기도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장외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핫하게 70만원대, 그 다음에 조단위까지 퀀텀 점프를 하면서 시장에서 가능성 부분들을 보여준 블루홀이 전환 우선주하고 그 다음에 12 부분들을 발행했을 때 거기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중대박 부분들이 나왔죠. 중대박 부분들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이 자금들을 또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다른 캐피탈 업체에서도 좀 더 좋은 기업이 있다 하면 이런 좋은 수익률이 지금 은행이자가 1%도 2%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 벤처 회사가 있다 하면 얼마든지 투자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2의 비트코인 열풍, 벤처 캐피탈의 가능성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IPO,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업체,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대부분이겠죠. 일단은 그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기대감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서 확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금일 핫이슈 제2의 비트코인 열풍 부분들에서 벤처 캐피탈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코멘트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 그다음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하기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